오늘은 어제 여러분들이 다들 아실 겁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합병이 이유가 이제 그 부인 그 승인을 안 해준 거죠. 근데 그 대우조선해양에는 약간의 악재가 될 수 있지만은 사실 그 위에 다른 대우조선해양 때문에 합병 문제 때문에 어려웠던 종목 중에서 상당히 수혜를 볼 종목이 하나 있는데 바로 뭐냐면 HSD 엔진입니다. 네. 이 HSD 엔진은 그동안에 사실 대우조선해양하고 삼성중공업하고의 엔진 납품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대부분이 거기였었는데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선박 엔진을 만들기 때문에 HSD 엔진하고는 거래가 없죠.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을 인수를 한다라고 합니다. 현대에서. 그렇다면은 현대 계열로 들어가면서 HSD 엔진의 그 주요 거래처가 하나가 사라지게 되는 우려감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걸 이유에서 우리는 못한다. 선박 가격 오르고 특히나 요즘에 에너지난이 있는데 만약에 선박 가격이 오른다면은 에너지 가격이 오를 확률이 있어서 우리는 승인을 하지 못하겠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세 가지 사유를 들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다시 그 HSD 엔진이 그동안에 그 대우조선해양에 물량을 공급하지 못할 거라는 이런 우려감이 있었는데 이게 오히려 기회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한 3년 정도 끌었잖아요. 3년 정도 끌으면서 HSD 엔진에서는 나름대로 그 차선책을 계속 강구를 했었는데 그게 중국 업체하고 거래선을 계속 늘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중국 업체의 거래선을 늘린 상태에다가 대우조선해양 물량까지 그대로 한다면은 실적이 그 약 50% 정도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HSD 엔진의 그 수주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현재 보면은 그 그러니까 수주 상황을 보면은 그 삼성 대우가는 5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한 45% 정도 됩니다. 네. 여기에서 대우가 없어질 거로 생각했는데 대우가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중국 비중을 어쩔 수 없이 늘렸는데 이게 오히려 기사 회생, 그 다음에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왜 그 현대중공업하고 그 다음에 HSD 엔진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느냐면 바로 친환경 엔진인데요. 이 친환경 엔진 중에서도 DF 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듀얼 퓨얼 엔진이라서 이중 연료를 쓰는 건데 벙커 CU와 그 다음에 LNG를 동시에 쓰는 거죠. IMO에서 그 해상 그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기후 통제 이것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엄청나게 줄고 화물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친환경 엔진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친환경 엔진의 그 세계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네. 현대중공업이 가장 많습니다. 현대중공업이 한 45%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HSD 엔진이 한 37% 정도 되니까 상당히 높네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그 친환경 엔진을 생산하는 회사 중에서 현대중공업 다음으로 전 세계 2위죠. 대한민국도 2위지만은 이걸 보면은 전 세계 물량에서 한 80% 정도를 대한민국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HSD 엔진이 대우조선해양에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중국 업체에 열심히 영업을 해서 중국에서 발주를 지금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시너지를 발휘된다면은 2022년도에 추가 수주 받는 거는 더 추가적으로 수익이 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 비중을 보셨지만은 현대하고 HSD 엔진이 전 세계 시장의 80%를 좌우하고 있는데 일단 선주들이 문제입니다. 선주들은 좋은 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싸게 만들기 위해서 정말로 각고의 노력을 하죠. 배 같은 경우에는 선주들이 스펙 우리가 얘기하는 설계라는 거를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배 만드는 회사는 그거에 대해서 만들기만 하면 되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를 엔진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이 친환경 엔진이 사실 시장에 들어온 지가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중국에서 만드는 이런 타 회사에서 만드는 것들은 검증이 아직 안 됐습니다. 자, 검증이 된 회사, 그다음에 검증이 된 엔진을 선주들이 요구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중국에서도 컨테이너선도 지금 수주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컨테이너선도 역시 DF 엔진을 사용을 해야 될 거예요. 중국 거를 쓰겠습니까? 한국 거를 쓰겠습니까? 이때 현대중공업 거는 자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배에다 많이 비중을 높이지만은 HSD 엔진은 그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DF 엔진이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확대될 거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라든지 싱가포르, 일본, 유럽 이런 나라에서 DF 엔진을 수주해서 친환경 선박을 만든다면은 HSD 엔진은 날개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우조선해양 합병 부결의 최대 수혜주는 어디냐? HSD 엔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조선업체가 조선업황이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봤을 때 가장 크게 좋아질 거라고 예상하거든요. 아무래도 뭐 해운 지수 자체도 지금 해운 운임도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종목인 것 같아요. 차트 보시면서 목표가 손절가 예, 차트도 한번 살펴보자고요. 설정 부탁드릴게요. 차트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기관하고 이전에도 사실 그 대우조선해양이 합병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1차적으로 반등을 해줬고요. 그 이후에도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었고 최근 들어서는 거의 확실하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반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 그 반등을 해줬지만은 지금 해봐야 20에서 30% 정도 그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충분히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저는 HSD 엔진이 기사 회생하는 건 물론이거냐 앞으로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DF 엔진이 IMO 규제 때문에 모든 배에 사용이 된다는 거죠. LNG선뿐만이 아닙니다. 일반 그 컨테이너선에도 예전에 스크러브를 썼었는데 이제 스크러브 안 쓰거든요. 그러면 친환경에 맞추려면 벙커 CU하고 그다음에 그 복합 연료를 써줘야 되는데 이거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 1위고요.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이 80%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선업종들은 2022년도부터는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회계 자체가 수주를 받고 나서 그다음에 이게 기간별 회계라고 마지막에 정산 회계를 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기간에 따라 갖고 이 정도 납품했을 것이라고 실적이 계속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2022년도 실적은 뭐 무지무지하게 좋아질 거 확실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조선업종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지시고서 뭐 HSD 엔진뿐만이 아니에요. 뭐 그 동성 화인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현대미포라든지 아니면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 포트에 꼭 담아 놓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